매년 이맘때쯤이면 인터넷으로 신년 운수도 검색을 해보고 별자리 운세, 띠 운세까지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는데요. 올해 이분이 본인이 9수라고 울상을 지으시더라고요. 재미 반, 호기심 반으로 쳐보는 신년점, 그 긴 역사를 이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푸짐한 역사 한상 차림, 역사 맛집, 역사 셰프, 신일고등학교 김준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9수시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아, 네, 아나운서님도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복 많이 짓는 또 한 해 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멀끔하게 정장 차림을 차려입고 오셨어요. 뭔가 이미지가 많이 다른가요? 뭐 신입사원 느낌 나는데요. 네, 여태까지는 그냥 제가 옷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그래도 그 1월 2일 신년 할애식이 또 저희 학교에 있어서 이거 참석하고 오느라 또 이제 또 정장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말끔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한 해를 시작을 하시는 건데 어제가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어요. 네네네. 사실 우리는 음력설을 쇠는 편인데 맞아요. 그래서 뭐 그냥 신정이라고 하죠. 1월 네네. 1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랑 떡국 먹는 것 정도 혹은 뭐 12월 31일에 제야의 종소리 듣고 그쵸. 뭐 새해 같이 뭐 해돋이. 해돋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0000 이렇게 되면은 새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전부인데 우리 조상님들은 새해 첫날 어떻게 보냈을까요? 일단 달력 자체가 음력이었으니까 뭐 1월 1일이라는 개념 자체는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음력설 기준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때 이제 정월 초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역시나 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다지고 올 새로운 한 해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잖아요. 네. 물론 지금처럼 뭐 떡국도 먹고 설빔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풍습들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하면서 과연 한 해를 어떻게 내가 보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네, 요것들을 이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보냈는가, 네. 알아봤는가, 요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청참이라고 있습니다. 청참이요? 네, 네. 이 청이라는 건 들을 청자, 듣다라는 거고요. 참은 이제 예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초하룻날 새벽에 이 첫 시작이잖아요. 네. 이게 밖에 나가가지고 처음 듣는 소리로 인해서 자신의 운수를 점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까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내가 운세가 좋겠구나 라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까마귀 울음소리 혹은 참새 소리를 들었다? 이러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정말요? 네, 처음 듣는 소리에 따라서 나의 운수가 이제 결정이 된다 라는 이런 이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은 어제 처음에 가장 먼저 들은 소리가 뭐였나요? 일단 12시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네, 12시 딱 넘어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요거 이제 가장 많이 먼저 듣긴 했는데 네. 네, 이 당시에는 이제 사람 말소리보다 이제 동물의 소리였으니까 네. 제가 동물 소리를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도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가장 먼저 어떤 소리를 들은 건 거지? 네, 라고 네, 생각했는데 선생님이랑 똑같네요. 별다른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설날 되면 항상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네. 하는 놀이가 있잖아요. 이제 윷놀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놀이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게 윷놀이라는 것이 한 해에 또한 운수를 점치는 점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네네네. 윷놀이 하면은 저는 그냥 그 말판에 그렇죠. 제 말이 흰 돌, 검은 돌에서 이렇게 가고 잡았다. 네. 물론 거기에도 그 독에 걸린 모가 사실은 뭐 동물 그쵸. 12간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걸로 어떻게 점을 볼까요? 일단 이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여럿이 하는 윷놀이와 개인이 하는 윷이 있습니다. 이 여럿이 하는 것은 이제 편을 나누어 가지고 올해 풍년이 될 것이냐 흉년이 될 것이냐 뭐 요거를 이제 이 윷놀이를 통해서 알아본다라는 오늘날의 윷놀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개인이 하는 윷놀이는 이제 윷점이라고 해가지고 이 윷을 3번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나오겠죠. 네. 그 조합에 따라서 한 해 운수를 이제 살펴보는 윷점.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께서 스튜디오에 등장하자마자 제가 미리 한번 붓을 던져봤었어요. 네네네. 근데 너무나 좋은 점괘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전 연습이었으니까 실전은 지금이죠.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유점을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네. 좀 떨립니다. 제가 기대가 한번 됩니다. 유주 던져볼게요. 3번을 던져야 된다고 했는데 네. 첫 번째 거 개. 개 나왔고요. 개 나왔습니다. 개. 아까는 뭐가 나왔으면 걸, 윤, 윷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죠. 도 네. 얼마 못 갔네요. 네. 이거 뭔가요? 도 나왔습니다. 네, 좋아야 되는데 여기 나쁜 점괘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해석을 좀 해보도록 네. 하죠. 어머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일단 뭐 해석을 하자면 네. 일입운중이라는 뜻이고요. 네.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네, 이걸 좀 이제 풀어보자면 자신이 뜻한 바가 남의 회방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운세로 주변 사람과 잘 지내라 뭐 이런 이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화합해야 한다. 네. 아까 던졌던 게 걸, 윤, 윷. 선생님 이걸로 한번 다시 해석해 주세요. 이거 아까 좋았거든요. 걸륜윷이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걸륜윷 일조 초로 해가 풀의 이슬에 비친다는 뜻으로 귀인의 상을 타거나 하늘의 도움으로 뜻한 일이 이루어질 징조이다. 좋네요. 처음에 던진 게 맞겠죠? 이것은 연습. 아니 요렇게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요거 저희가 인터넷 검색하면 다들 네, 보실 수 네, 있는 네, 건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점 재미로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좀 보셔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운세 점치는 방법 뭐 유점 말고 또 있을까요? 네, 요거 이제 간단하게 치는 방법이어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부녀자들이 이제 쉽게 점을 칠 수 있는 것이었고요. 네. 또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오행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음양오행 들어보셨죠? 네네. 이 오행이라는 것은 화수목금토 요것을 이제 장기알과 같은 나무에다가 이제 글자를 적어가지고 요걸 이제 던지는 거예요, 유처럼. 네. 그래서 요거의 조합에 따라 가지고 역시나 한 해의 운수를 또 점치는 이런 이제 오행점이 있고요. 또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승경도 놀이라고 해가지고 뭐 네.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요게 약간 그 보드 게임 중에 부땡 마블 이런 이제 보드 게임이죠. 땅 사고 파는. 네, 인생 게임 뭐 이런 약간 비슷한 거로서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냐면 관직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말단 관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관직인 이제 재상직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네. 요거 놀이에요, 보드 게임. 네. 해가지고 선비들이니까 내가 승진을 할 수 있을까 말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세를 또 점치는 승경도 놀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했었다. 요거를 이제 정초에 하면서 네네네. 이제 점을 운세를 쳐보는 그쵸. 그러는 걸로 또 했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 유튜브 댓글창으로 유중님께서 새해에는 토정 비결부터 보고 시작하죠.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시기도 네. 했는데 토정 비결이라는 것도 정말 뭐 많이들 보시는 건데 이건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이 토정 비결하면은 우리 전통적인 운수 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토정 비결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19세기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19세기면 진짜 얼마 오래되진 않았죠. 조선 말이었죠, 정말. 네. 근데 이 토정 비결을 쓴 사람 하면은 이 토정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네, 이지암 선생님. 네, 토정은 호잖아요. 네. 이지암 선생님이 쓰셨는데 문제는 이 이지암 선생님은 선조 때 있었던 분입니다. 16세기죠. 네. 그러면은 토정 비결이라는 책이 나온 게 19세기인데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네. 네. 이 토정 이지함 선생님께서 쓴 책 목록 중에 토정 비결은 없어요. 그럼 뭐죠?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 19세기 때 이제 운수와 관련된 책이 딱 만들어졌는데 이지함 선생님이 원래 이제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되게 강한 관리이자 네. 또 주역에도 밝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이지함 선생님이 지은 책이다.
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고 신빙성이 높아진다 해서 이름을 차용해서 쓴 것이 아닐까라고 요즘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토정 배경은 토정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사주팔자. 그렇죠. 사주팔자. 요거는 뭐 당연히 신년에도 보지만 뭔가 조금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맞아요, 있거나 맞아요. 뭐 이럴 네. 때도 많이들 보러 가시는데 이게 내 요거는 팔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팔자라는 게 8글자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볼 때에는 항상 물어보죠. 언제 태어났어요? 딱 이러면 이제 태어난 해,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4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이 시간을 계산을 할 때에는 이제 10간 12지 네. 요거의 조합으로서 이제 시간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잖아요. 이게 2글자가 나오죠. 네. 그래서 해도 2글자, 월도 2글자, 일도 2글자, 시도 2글자라 가지고요. 총 8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팔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태어난 시간대에 딱 맞춰가지고 정해진 게 자신의 운명. 이 사주팔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살면서 이게 나의 팔자가 바뀌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딱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정확하게는 이 사주팔자를 봤을 때 너는 이러한 운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너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정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넌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정해져 있으니까 요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참고해라. 그렇죠. 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힘써서 잘 계획해서 살아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또 이제 뭐 사주팔자 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그 관상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화 관상을 보면은 송강호 씨가 또 유명한 관상가로 나오는데 이때 이 관상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송강호 씨 집 앞에 문정성시를 그렇죠. 이룬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도 유명한 점술가들이 좀 이름을 날렸을까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좀 소개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이제 홍계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점술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화 관상에 이제 김내경, 송강호 역할이었죠. 네. 김내경의 모델이 된다라고도 얘기가 되는데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김내경은 관상가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딱 그랬을 때, 네. 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홍계관은 맹인입니다. 예. 이 조선시대 때 유명한 점수가들을 찾아보면 맹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이 맹인들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청에 이제 이렇게 등용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여러 이제 분야들이 있어요. 네. 점 치는 데랑 그다음에 음악 쪽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맹인들을 점쟁이로서 국가에서 고용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럼 맹인이라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건 그쵸. 거잖아요. 관상 같은 걸 볼 수는 없는 네, 건가요? 그래서 홍계관은 관상을 보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무슨 이제 사주팔자라든가 뭐 요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점을 쳐 가지고 운명을 이제 얘기해 주는 요런 이제 역할을 했었었죠. 그러면은 영화 속에 그 내경, 송강호 씨가 맡았던 그 실존 인물이 말씀하신 홍계관인 건가요? 이게 좀 애매한 게요. 홍계관은 이게 기록에 따라 좀 시기가 달라져요. 어떤 책에서는 선조 때 있었다. 뭐 어떤 책에서는 이제 명종 때 있었다. 근데 사실 10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존 인물이었을까? 네. 라는 이제 의구심도 들긴 하는데 이게 세조 때에 이제 그 사건이 계기가 된 게 이제 관상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이 사건인데 이 시기 때 홍계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의 이제 관상을 볼 수는 없잖아요. 맹이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양대군의 오른팔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인성이라고 이 사람이 점을 봐줬는데 나중에 정승이 될 운명입니다라고 봐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승이 되거든 내 아들이 잘못해서 잡혀갔을 때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걸로 이제 복제를 대신하겠습니다라고 봐줬는데 나중에 수양대군의 왕이 되면서 진짜로 형조판서에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홍계관의 아들이 이제 죄인으로 잡혀왔을 때 저는 점쟁이 홍계관의 아들이니 제발 목숨 살려주세요.
라고 딱 얘기를 하자 그 일이 떠오른 거예요. 진짜 용한 점쟁이네 하면서 풀어줬다라는 이제 일화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홍계관이 자신의 아들의 앞날까지도 그쵸. 좀 바라봤다. 이렇게 네네네. 또 왕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네. 좀 신기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점술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쵸. 조금씩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또 있었다면서요? 일단 조선 후기 때에 조선 후기 때 흥성대원군 아시죠? 네. 고종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이 흥성대원군 측근에서 점을 봐주었던 이번엔 관상가입니다. 네. 박유붕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제 점술가가 있는데요. 네. 이 박유붕은 점수를 익혔어요. 관상을 익혀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네. 서울로 올라와서 흥성대원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한 꼬마 아이가 놀고 있어요. 제기차기 하고서 놀고 있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넙죽 엎드려가지고 얘기를 하죠. 상감마마.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흥성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될 운명. 관상을 타고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흥성대원군이 그럼 언제쯤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4년 뒤에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이 복채를 주긴 해야 될 텐데 내가 네. 지금 상가집 개로서 줄 돈은 없고 나중에 4년 뒤에 왕이 되면 그때 복채를 주겠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랬더니 이 박유붕이 제가 왕의 상을 봐줬으니 복채는 좀 비쌉니다. 해가지고 최소한 3만 양은 주셔야 됩니다. 3만 양이 어느 정도 되는 이 거죠? 3만 양이면요. 그 당시에 1만 양 해도요. 정말 집 몇 채를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근데 3만 양이면 진짜 거의 뭐 서울의 중요한 땅들을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4년 뒤에 진짜로 왕이 된 게 바로 이 사람이 고종이 왕이 됩니다. 네, 왕이 되면서 정말 신통하구만 해가지고 흥성대원군이 불러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집이었던 운영궁 옆에 집을 지어주고 네. 내 옆에서 사람 봐주는 관상 계속 보게나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수선교에서 도남동에 이르는 땅을 이제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말년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요? 이게 아까 얘기한 홍계관도 그렇고요. 이 박유붕도 그렇고요.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유붕 같은 경우에는 이 명성황후 있죠. 이 며느리 될 사람은 관상 좀 봐줘 해가지고 봤는데 안 됩니다. 며느리로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무려 3번이나 반대했대요. 네. 그랬더니 흥성대원군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며느리 드리는데 뭐 그렇게 반대가 심해? 그래서 그때부터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흥성대원군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네. 말년에 쓸쓸하게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은 뭐 신년운세 재미로 보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 또 너무 맹신하는 건 좋지 않겠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오늘 이 새해를 맞아서 역사 속 신년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유점도 한번 보고 했는데 뭐 청취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을까요? 아까 조현지 아나운서의 이제 점이 나왔었죠. 주변인에 의해 가지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라. 아니 그 앞에 걸로 해주시라니까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라 하더라도 나 올해 망했다가 아니라 그럼 내가 앞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로서 이제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었던 토정 비결 같은 경우에도 좋은 점괘가 한 70%가 되고요. 나쁜 게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좋아요. 근데 만약에 안 좋다 하더라도 그걸 조심해서 살아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점을 봤을 때 난 안 돼 이러면 이제 오히려 점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점을 통해서 올 한 해 하시는 일 잘 되고 오히려 더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면서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병 주고 약 주고 선생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댓글창으로 유주웅님께서 우리 선생님 9수를 건너뛸 상입니다. 이렇게 봐주셨고 리풍규님께서 현지 씨는 YTN 사장할 발자네요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말씀만으로라도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역사 맛집 오늘의 신년 운세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역사 셰프 신일고 김준우 역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함께 주셨는데요. 8786, 4038, 5452, 0652, 3444, 4897 청취자님 선물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세요. 오늘 끝곡으로는요.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4부는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안홍진, 박진우, 구성 조경원, AD 허주영, 그리고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